511번입니다. 자, 함수 fx의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표를 이용하여 자,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라고 하죠. 사실 우리 극대극소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표를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학교에서 또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또 표를 이용하여 작성하라는 것도 있으니까 자, 모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값을 찾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선생님은 그래프 그리는 데 중점을 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값은 그래프만 그리면 극대값, 극소값은 모두 다 찾을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일단 3차 함수의 개형은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이렇게 놔두고 우리는 먼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함수를 구하면 되니까 f 프라임 x는 미분하면 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얘를 무엇으로? 0으로 만드는 x값이잖아요. 그러면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무엇과 무엇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1과 1이죠. 그럼 왼쪽이 바로 무엇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1, 오른쪽이 바로 플러스 1이 되니까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겠죠. 따라서 극값은 극대는 바로 무엇이 된다? 극대는 극대값을 찾아오면 바로 f-1이 되겠죠. 극소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소값은 f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표를 그리지 않고도 극대와 극소를 모두 다 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3이 되니까 얼마가 되죠? 2가 된다는 거죠.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있어서 자, 이렇게 그래도 충분히 잘 그렸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또 한 가지 팁을 준다면 이 미분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는. 지금 보면 홀수차 함수로 되어 있죠. 그럼 홀수차 함수로 되어 있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이 x 앞에 계수 마이너스 3이 바로 변곡점에서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그리고 이차항, 삼차항이 모두 다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차항이 없으니까 이 그래프는 변곡점이 바로 어디다? 바로 x 이퀄 0입니다. 이해되나요? 이차 함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x자리에 0을 넣으면 얘는 뭡니까? 0,0이죠. 그 변곡점이 0,0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또 얘를 0,0이라는 변곡점을 알았지만 얘를 이 상태에서 바로 x로 한번 묶어 보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요? x, x 마이너스 플러스 할까요? 합차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fx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x절편이죠. 그 x절편이 0과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x절편이 몇 개 나와야 된다? 세 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하나가 0이고 하나가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간격이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럼 이 넓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0을 대입하면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0,0을 지난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Y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 바로 이 0,0이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변곡점이죠. 왜? 이 길이 같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끝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변곡점에서 우리가 x축을 지날 때 변곡점이 바로 그 극소와 교점까지의 그 b는 얘가 몇 대 몇이라고 했죠? 1대 루트 3이라고 했죠. 따라서 그 루트 3이 딱 길이가 루트 3이니까 바로 극소는 x 이퀄 바로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극대는 마찬가지로 1대 루트 3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한 것은 바로 미분을 하지 않고도 극대 극소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율이 1대 루트 3이니까 맞죠? 그렇게 x축을 먼저 찾은 다음에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바로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원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함수의 그래프는 3x 제곱 마이너스 3이죠. 맞나요? 그럼 꼭지점이 얼마죠? 0,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x축은 어디에 존재해야 되나요? 바로 이렇게 x축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y축은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y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꼭지점이 어디니까? 도함수의 꼭지점이 0,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자 x축과의 교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도함수의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호를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무엇을 증가 감소를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마이너스 1과 얼마가 나왔죠? 1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 1에서 바로 무엇을 도함수가 0이고 1에서 도함수 값이 0이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각각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0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도함수 부호를 생각해 보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증가하고 감소한 다음에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에서 바로 도함수의 바로 극점은 원래 함수의 무엇이 된다? 변곡점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과 1의 중점이 바로 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도함수의 원래 함수의 변곡점의 x좌표도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고 극대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극소는 1에서 극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변곡점이니까 극대점과 극소점을 연결하면 반드시 변곡점을 지나야 되고 그 길이는 어떻게 된다? 똑같다고 했죠. 따라서 그 중점이 바로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도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위치? x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함수에는 x의 위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x값 0을 대입하니까 y가 0이 되죠. 따라서 이 변곡점이 바로 x축, y축을 뭐한다? 결정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면 되게 문제 풀 때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FX를 보고 빠르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표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표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표를 그릴 때는
사실 우리가 표를 그려서 문제 풀리는 일 잘 없어요. 자, 여기에 보통 x라고 적고요. f 프라임 x, fx 이렇게 보통 적어줍니다. 그리고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x 값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1과 1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을 적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f 프라임 x는 무엇이 중요하다? 부호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fx는 바로 증가와 감소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1과 1이어서 0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f 프라임이 0이고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자, 또 함수의 부가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원래 함수는 뭐가 된다? 증가한다는 거죠. 또 함수의 부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은 원래 함수는 감소를 하고 플러스가 되면 바로 증가가 하니까 증가하고 감소하죠. 즉 도함수 부호가 양에서 0이 되었다가 음이 되니까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된다? 극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화살표 방향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려지니까 바로 극대가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바로 극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모의고사에 표가 주어지고 그래 문제에 대한 어떤 풀이를 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항상 여러분들은 f 플라임 x는 뭐가 중요하다? 부호가 중요하고 fx는 뭐가 바로 증가 감소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표가 나와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5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12번도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오른쪽 끝이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가고 3차 함수면 왼쪽 끝은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둔 다음에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분하면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고 플러스 6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6으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누구와 누가 됩니까? 마이너스 1과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3차 함수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바로 그 근이 마이너스 1과 누구다? 1 이렇게 두 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기 때문에 극대극소의 바로 중점은 누가 되어야 된다? 바로 변곡점이 되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1과 1의 중점이니까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되죠. 그러면 fx를 다시 보세요. 2차항이 없죠. 2차항이 없는 바로 3차 함수는 변곡점의 x좌표는 항상 0이죠. 왜? 변곡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것이 마이너스 3a분의 b잖아요. 근데 2차항이 없다는 말은 b가 0이거든요. 0이거든요. 그래서 변곡점은 x 이퀄 0에서 변곡점이 되니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의 바로 극대값은 누가 극대값이 되겠습니까? 그래프만 그려봐도 극대값은 바로 F1이 되는 것이고 극소값은 언제가 바로 극소값이 된다? 바로 F-1이 극소값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표를 안 그리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극대값 1을 대입하면요. 개수들의 합이니까 6하고 1하고 나면 7이니까 7 마이너스 2니까 5가 되고요. 극소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 되니까 바로 극소값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굳이 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가지고 바로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원래함수 fx를 그려봅시다. 도함수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이죠. 그러면 바로 위로 볼록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함수에서는 뭐가 없는 도함수는 x축이 없는 도함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결론적으로 x축과 도함수는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점이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이 점이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도함수의 무엇을 가지고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함수의 무엇을 증가와 감소를 알아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감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증가, 1보다 큰 쪽에서는 또 감소를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먼저 점수를 그어 놓은 다음에 감소하니까 이렇게 감소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리고 또다시 증가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감소하게 되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플러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지면 또한 도함수의 극점은 원래 함수의 무엇이 된다? 변곡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변곡점이다. 그러면 도함수의 바로 이 2차 함수의 바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과 1의 중점이니까 0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0이 된다. 여기가 0이 된다는 말은 x축이 바로 이 변곡점을 지나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x축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x 이꼴 0에서 변곡점이니까 여기가 바로 무엇이다? y축이라고 해야 되죠. y축.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0을 대입하면 원래 함수의 y값이 1이죠. 여기가 1입니다. 1이고 그러면 x축은 이 아래가 되겠죠. 근데 조금 전에 찾아봤다시피 마이너스 1에서의 극소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 바로 y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바로 x축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1에 좀 가깝게 이렇게 x축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도함수에서는 x축이 없는 도함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원래 함수에서는 x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0에서의 함수값이 1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뭐다? 마이너스 3이므로 이 사이에 바로 무엇이 바로 x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마찬가지로 표도 이용해 보면 다시 말하지만 f 프라임 x는 부호가 중요하고 fx는 증가 감소를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도함수의 도함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잖아요.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3번입니다. 자, 3차 함수 그래프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일단 이렇게 그려둔 놓은 상태에서 자,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봅시다. 얼마가 되죠? 3x제곱 플러스 6x 그리고 상수항은 0이 되어버리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3x로 묶을 수가 있나요? 3x로 묶으면 x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0으로 만드는 x 값은 0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극대값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 바로 f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극소값은 바로 f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와 0을 직접 대입하면 되니까 일단 0은 대입하면 자, 극소값이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극대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3,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8을 더하면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되겠네요. 따라서 극대값은 마이너스 20, 극소값은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x 이퀄 0이니까 바로 이 0을 지나는 이 축이 바로 무슨 축이 된다? y축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극대값이 지금 얼마예요? 극대값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면 x축은 어디에 존재할 수밖에 없나요? 이 위에, 이 위에 x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수값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2차 함수 바로 동함수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동함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면서 바로 x축과의 거점이 마이너스 2와 0 두 군데서 만나죠. 따라서 동함수는 x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바로 x축과의 교점이 얼마가 된다?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잘라주고 0에서도 잘라주고 그럼 마이너스 2와 0 사이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이 중점이 마이너스 1이 되고 바로 도함수의 극점이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도함수의 무엇을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맞죠? 원래 함수의 무엇을 생각한다? 증가와 감소를 생각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미안합니다. 플러스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에서 바로 또 함수가 극값을 가지니까 바로 원래 함수 이 마이너스 1에서 바로 무엇을 가진다? 변곡점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변곡점의 좌표 y좌표를 찾으려면 fx에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변곡점에서 다시 말하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최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 그려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5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차 함수인데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일단은 이런 형태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을 한번 찾아보면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x 제곱이죠. 그리고 6x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다시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1과 2 두 개가 나오니까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작은 값에서 극소를 가지고 큰 값에서 무엇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극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극대값, 극소값을 구해보면 극대값은 x가 얼마일 때? 바로 2일 때 바로 y값이 되고 극소값은 바로 x가 얼마일 때? 바로 마이너스 1일 때의 y값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극대값 2부터 대입하면 2의 세제곱 얼마죠? 8이 마이너스 16. 2의 제곱이 4니까 10이네요. 자, 2를 계속 대입하면 24가 되고요.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요래 두 개 계산하면 27. 요렇게 두 개 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더해버리면 극대값이 얼마가 된다? 2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극소값은 x자리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라서 플러스 3이 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3이니까 자 양수 부호만 더하면 8이 되어서 8 마이너스 12 극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다 구해 놓았고요. 자 요놈의 y값이 마이너스 4고 요놈의 극대값의 y값이 23이니까 바로 x축은 이 사이이겠죠. 극대 극소 사이에 x축이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4가 좀 더 x축에 가까워야 되니까 이렇게 x축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과 2의 중점이 얼마입니까? 바로 2분의 1이죠. 2분의 1. 맞나요? 그러면 그 2분의 1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변곡점의 바로 x좌표는 바로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0은 어디죠? 0은 2분의 1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그죠? 0의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3이죠. 0의 함수값이 3이니까 바로 이 점이 바로 무엇이 되면 된다? 3이 되면 된다. y값이 3이 되면 되겠죠. 그러므로 y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x축, y축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할 때 이렇게 설정하면 되고 변곡점의 좌표도 필요하면 변곡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동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추론해 보기 위해서 도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6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 되겠죠. 그러면 도함수에서는 바로 누가 중요하다? 바로 x축과의 교점이 중요한 거죠. 바로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과 2였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따라서 마이너스 1과 2에서 바로 무엇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극대 아니면 극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잘라주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감소하죠. 그리고 증가하고 감소하게 되는데 자, 이 2와 마이너스 1의 바로 중점이 얼마였다? 2분의 1이었으니까 바로 이 꼭지점의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바로 변곡점의 위치가 되니까 여기가 바로 2분의 1이 되어서 바로 2차, 3차 함수의 변곡점이 우리가 x 이퀄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식으로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3a분의 1이잖아요. 3이고 a가 마이너스 2죠. b는 3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약분하면 바로 2분의 1이 변곡점의 x좌표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도 표를 이용해 보면 다시 다음과 같은 이런 표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표는 여러분들이 약간만 연습하면 표를 읽을 정도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그래프 그릴 때는 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15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끝값을 구해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4차 함수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4차항과 2차항, 즉 짝수차 함수로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fx는 바로 y축 대칭 우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y축 대칭 우함수. 그러니 우리가 일단 4차 함수를 그리라고 하면 일단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두고 시작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보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3개가 나오면 이 그래프로 가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근데 얘는 Y축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극대값에 바로 X좌표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죠. 즉, 여기가 Y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Y축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이 많이 쳐져도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된다? 자, 극소값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같은 이런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4차 함수 개형은 바로 대칭성이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이 반드시 3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분을 해보면요. 도함수는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가 되고 4x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0과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y축 대칭 우함수라고 했으니까 바로 1의 함수값이나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x자리에 넣어보세요. 짝수 제곱이니까 무조건 1이죠. 따라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고 0에 대한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0이 되니까 이 점이 y값이 0이므로 이 그래프는 바로 x축, y축도 결정이 났죠. 바로 y축은 이 극대가 y축이 되고요. x축도 바로 여기에 접해버리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한 번만 딱 미분했을 때 우리가 극대극소를 모두 다 알 수가 있죠. 바로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3개가 나왔으니까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이 3개가 나왔으므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다? 3군데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극대값은 얼마가 되죠? 바로 극대값은 F0일 때잖아요. 그죠? 따라서 F0일 때가 되니까 극대값은 0이 되고 극소값은 바로 X가 무엇일 때? 자, 1일 때를 말해도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를 말해도 되겠죠. 따라서 극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무엇을 이용해서 바로 그냥 도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도함수는 바로 3차 함수고 3차 함수를 0으로 만드는 바로 근이 몇 개 존재한다? 3개 존재하니까 x축과의 교점도 몇 개 존재하는 3개 존재하는 바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어야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3차 함수 그래프도 3차항의 개수가 4x 세제곱이니까 그죠?
바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 우리가 바로 y축 대칭 바로 우함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동함수의 바로 변곡점이 반드시 x축에 있다는 것도 눈치를 채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x축이 바로 여기가 되고 그 교점이 몇 개가 나온다? 세 개가 나오는데 그 간격이 얼마로 똑같습니까? 바로 일식 간격으로 똑같죠. 따라서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바로 이 3차 함수 바로 f 프라임 x의 변곡점은 바로 0, 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여기 0을 넣어도 0이 되니까 여기에 0,0이고 바로 y축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f 프라임 x의 부호를 가지고 fx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되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각각 f 플라임 x가 0이 되는 지점을 잘라주면 이렇게 잘라주면서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데 자 도함수의 극점은 원래함수의 변곡점이라 했으니까 각각 여기가 무엇이 된다? 바로 4차 함수의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 변곡점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y축을 기준으로 대칭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에서 이 변곡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바로 이 극소까지의 길이와 요 교점까지의 길이가 몇 대 몇이다? 1대 루트 3이었잖아요. 근데 루트 3이 1이죠. 그러면 요 위치는 바로 루트 3을 요 길이가 1이니까 1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겠죠. 맞습니까? 1대 루트 3이니까 결론적으로 극소값의 바로 x 좌표는 1을 루트 3으로 나눈 루트 3분의 1이 되니까 이 3차 함수의 변곡점도 바로 무엇이 된다? 루트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쪽 변곡점도 마찬가지로 1대 루트 3이니까 이쪽 도함수에서의 극대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서 극대를 가지니까 바로 4차 함수의 변곡점의 x좌표도 바로 무엇이 될 수 있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될 수 있다는 거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찾았죠. 극대는 x가 0일 때, 극소는 x가 마이너스 1, 1일 때, 변곡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y축은 둘 다 공이 이 바로 x가 0일 때의 바로 이곳이 바로 무엇이 된다? y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극대값이 0이었잖아요. 그죠? 극대값이 0이었으니까 바로 x축은 이 극대를 지나는 이 축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x축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조금 내려왔는데 자, 요 극대를 지나는 요 직선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x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표는 여러분들이 또 직접 3차 함수와 동일하게 3차 함수 때와 동일하게 f 프라임 x는 부호를 의미하는 것이고 fx는 증가와 감소를 알 수가 있는 거죠. f 플라이 x가 0이 되는 것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이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값이 0이 되고 부호는 마이너 뿌라는 게 마이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함으로 여기서 바로 극소 여기서 증가하고 감소로 돌았으니까 극대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극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51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차 함수는 4차항, 3차항, 2차항이 모두 다 있잖아요. 그죠? 상수항도 있고. 그러는 얘는 바로 우리가 Y축 대칭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바로 4차 함수가 되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우리는 일단 어떤 형태의 그래프, W가 뒤집어진 M자 모양으로 생각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바로 도함수부터 생각해 보는 거죠. F 프라임 X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들은 바로 마이너스 4X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x제곱에 맞나요? 마이너스 3x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또다시 인수분해가 되니까 바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f 프라임 x가 0으로 되는 0을 만족시켜주는 x 값은 0과 1과 2, 세 개네요. 따라서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가 되는데 함수값에 따라서 그죠? y값의 함수값에 따라서 높낮이를 알 수가 있죠. 이 간격은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간격은 똑같죠. 그죠? 바로 극대극소의 이 간격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바로 y값이 2니까 극대는 2가 되겠네요. 아, 그리고 2를 대입해 보면 2의 4제곱이 16이니까 마이너스 16이고요. 얘는 플러스 16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2가 됩니까? 자, 2를 대입하면 2의 4제곱 16이니까 마이너스 16이고요. 2의 세제곱은 8이고, 아, 여기가 16이 아니라 얼마가 되죠? 4, 8이 32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30이니까 없어지면, 얘도 2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높이가 같아야 되죠. 아, 그러면 그래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맞죠? 즉, 0과 2에서의 극대값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극대값이. 맞죠? 아, 그러므로 그래프는 방금 515번 그래프를 뒤집어 놓으면 된다는 것이죠. 뒤집어 놓으면.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된다. 그러면 바로 어디에서? 자, 여기가 무엇이 되고 0이 되죠. 여기는 1이 되고 x 이퀄 1, 여기는 2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가 되고 자, 함수값은 모두 다 여기서 얼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극대는 2가 되고 자, 극소를 찾아보면 1을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극소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x축은 어떻게? x축은 1보다 아래쪽이니까 1보다 아래쪽이니까 여기가 x축이 되고 y축은 0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극대값은 어떻게 된다? 극대값은 F0의 값이 될 수도 있고 F2의 값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값은 극대값 2가 되고요. 극소값은 얼마가 됩니까? 극소값은 바로 F1이 되겠죠. F1인데 극소값은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자, 도함수의 보호를 가지고 바로 월함수를 생각해 보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함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바로 3개니까 바로
3차 함수는 도함수인 3차 함수는 x축과 몇 점에서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고 왼쪽 끝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무엇이고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요 간격이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1,0이 바로 요 도함수의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515번이나 516번처럼 도함수의 3차 함수의 변곡점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무엇이 된다? 바로 대칭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바로 요 변곡점이 x 꼴 0이니까 0에 대한 대칭성이니까 우함수고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이다? 바로 x 이꼴 1에 대한 대칭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f 프라임 x의 무엇을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맞나요? fx의 무엇을 따질 수가 있다? 증가와 감소를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곳에서 우리가 잘라버리면 자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면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는데 바로 도함수의 바로 극점에서 바로 원함수는 무엇을 가진다? 변곡점을 가진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가 바로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변곡점의 x값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변곡 도함수의 변곡점이 x축 위에 있잖아요. 그럼 1대 루트 3이죠. 1대 루트 3. 그럼 요게 길이가 한 칸이잖아요. 1이잖아요. 1을 루트 3으로 나누면 요 극대까지는 바로 루트 3이 되니까 바로 변곡점의 좌표 1에서 얼마를 더해주면 된다? 루트 3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죠.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한 칸의 요 길이가 1인데 루트 3으로 나누면 루트 3분의 1이 되어서 바로 1에서 루트 3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는 그럼 반대로 1에서 루트 3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가면 되니까 변곡점의 x좌표는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과 1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자, 정감표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자, 동일하게 처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517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개형이라는 것은 계략적인 형태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3차 함수가 나왔으니까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그래프 형태는 어떻게 되면 되겠다. 일단은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가 되고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러면 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니까 바로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0과 2 두 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되고 0이 되고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2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굳이 도함수를 그려서 원래 함수를 그릴 필요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개형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0과 2가 바로 극대극소니까 변곡점의 바로 x좌표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0을 대입하면 y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 그러면 극소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이고 극대값은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니까 2를 대입하면 4, 3, 12 플러스 1이 되어서 13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또 무엇까지도 알 수가 있다. 바로 여기가 x좌표가 0이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되고 y축이 되고, 자, 극소의 극소값이 1이니까 바로 x축은 이 아래에 존재하겠죠. 따라서 x축은 이렇게 존재한다고 개형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차 함수의 바로 y절편은 바로 0,1인 바로 극소가 바로 y절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예쁘게 그린 그림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18번으로 가겠습니다. 518번은 이번에는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로 두고 출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3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5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되네요. 3으로 약분하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이꼴 0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네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이 되고 는 0이 되는 x값은 바로 마이너스 5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대가 얼마가 돼야 되죠? 바로 마이너스 5에서 극대가 되고 1에서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극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요 중점이 바로 뭐가 된다? 변곡점의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변곡점의 위치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1과 마이너스 5의 중점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4고 나누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에서 변곡점의 x좌표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6 마이너스 15니까 7 마이너스 15 되어서 여기에 y값이 바로 마이너스 8이 되는데 얘가 바로 극소점이니까 극소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극대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되나요? 마이너스 5의 세제곱 마이너스 125죠. 그리고 마이너스 5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25인데 25에다가 6을 곱하면 150이 되죠. 거기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5를 곱하면 플러스 플러스 75가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25와 150을 더하면 25가 되니까 25와 75를 더하면 이 극대값이 얼마가 된다? 1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성질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극대와 극소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이렇게 직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기억나죠? 무엇이 기억납니까? 네 칸이죠. 접,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 그러면 그 한 칸의 간격이 얼마죠? 3이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5에서 3만큼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1에서 3칸을 가니까 바로 x좌표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y축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y축은 여기에 1이니까 y축은 1과 4 사이니까 1에 좀 가깝게 이렇게 y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x축은 어디 존재해야 되나요? 자, 여기가 y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x값이 0이니까 0을 대입하면 y값이 0이죠. 그럼 이 점이 바로 몇 콤마 몇이다? 0,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x축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뭐를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0의 위치를 잘못 잡았네요. 그죠? 바보처럼. 0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죠.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죠? 여기에 바로 0의 위치가 되어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그리고 0,0을 지나니까 그림이 어떻게 된다? 조금 0,0 여기가 바로 원점이 되어서 이런 그림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예쁜 그림과 비교했을 때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점이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고. 백에서 꺼서 만나는 이 점의 바로 x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4차 함수인데요. 4차 함수인데 최고차 한계에서는 양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벌써 감사하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무엇이 돼버렸다? 인수분해 꼴로 돼 있죠. 그러면 얘는 굳이 미분을 하지 않고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fx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1에서 3중거리고 마이너스 1에서는 교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 4차 함수 중에서 x축과 만나는데 마이너스 1에서는 교차하면서 만나고 얘는 어떻게 만난다? 교차하면서 접선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교차하고 1에서 3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그래프가 어떤 구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죠. 이런 형태. 그러면 X축은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X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그냥 무엇이 된다?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바로 이렇게 3차의 인수를 가지니까 바로 교차하면서 접하는 바로 변곡 접점이죠. 여기가. 맞나요?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바로 어떤가? 얘도 4칸 차이가 된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변곡점이 여기에 하나 더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극수 자르고 변곡점을 잘라주면 1대 1대 2라고 했죠. 그럼 전체가 몇 칸이죠? 전체 길이가 전체는 4칸인데 요 길이가 2잖아요. 그럼 4칸이 2니까 한 칸은 얼마가 돼야 되죠? 바로 2분의 1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한 칸이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바로 여기 변곡점이 0이 돼버리네. 그러면 얘가 두 칸이니까 바로 한 칸이 2분의 1이니까 두 칸은 1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만 이런 성질만 알아버리면 이 변곡점이 바로 뭐다? y축 위에 있고 0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0을 대입하면 3분의 1 곱하기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0을 대입하면 1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여기가 바로 뭐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러니 x축이 위에 있는 게 맞죠. 요놈의 변곡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 극소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서 직접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미분을 한 번도 하지 않고도 어떻다? 무엇을? 그래프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것을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는 어떤 인수를 가져야 되고 바로 1차의 인수를 가져야 되고 1에서는 2차의 인수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미분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플라이맥스는요. 자, 앞에 것을 우리 요 3분의 1은 실수배니까 3분의 1배를 놔두고 앞에 것을
x 마이너스 1에서 세제곱. 뒤에 걸 x 플러스 1로 생각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하여 3배의 3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요 알맹이는 자체를 미분해봤자 1이니까 곱하나 마나죠.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으로 묶을 수가 있다? 무엇으로? x-1의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는 3x 플러스 3에다가 여기는 x-1로 묶었으니까 x-1이 하나 더 남죠. 그러므로 x-1의 제곱에 바로 얘가 4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로선 x-1의 제곱에 2로 묶어내버리면 2x 플러스 1이 되고 2로 묶었으니까 3분의 2가 되죠. 이게 f 플라임 x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걸 0으로 만드는 x 값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1에서 무엇을 가진다? 바로 2차의 인수를 가진다. 도함수가 2차의 인수를 가지니까 바로 원래 함수는 바로 어떻다? 바로 3중근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그래프를 예쁘게 그린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항상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는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그래프에서의 바로 방정식, 부등식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지수로그 상강함수도 그랬죠. 그래프를 배운다면 항상 물어보는 게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을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나 방정식과 부등식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520번은 사실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는 굳이 미분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죠.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잖아요.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이거는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대칭축을 찾으면 되잖아요.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x좌표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2a분의 b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아니면 이 바로 꼭지점이 바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바로 무엇과 똑같다? 극소와 똑같죠. 저 극소점이라는 것은 도함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니까 f 프라임 x를 해보면 얼마가 된다? 2x-2가 되죠. 얘가 0이 되는 x값이니까 결론적으로 x는 얼마다? 1이 된다는 것을 똑같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따라서 여기가 x가 1이죠. 그러면 2차 함수는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최대값은 양쪽 끝이 모두 다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고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발생하죠. 그런데 범위가 주어지면 최대값, 최소값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0과 3 사이에서만 찾아라. 즉, 닫힌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0이 1에 가깝겠죠. 0이 1에 가깝고 3이 1에서 두 칸 떨어졌으니까 더 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요 그래프만 필요한 거죠. 요 그래프. 우리가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고1 때 바로 공통수학에서 많이 다루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발생합니까? x가 3일 때 최대가 되고 최소값은 뭐로? x가 1일 때 최소가 된다는 거죠. 자, 3을 대입하면 되니까
최대값 라지 m으로 표현합니다. 3의 제곱 9가 되고요.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 극대값, 극소값, 최대값, 최소값 모두 다 y값이죠. 자, 따라서 얼마가 된다? 바로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소값은 바로 꼭지점에서 발생하죠. 바로 극소점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1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한다는 것은 바로 개수들의 합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최소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니까 3차 함수 그래프를 일단 개형을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오른쪽 끝이 아래로 향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은 다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가 되죠. 얘를 0으로 만든 x값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x로 묶어보면 여기는 x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0과 2 두 군데가 나오네요. 그죠? 따라서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0이 바로 뭐가 되고 최소가 되고 2에서 바로 무슨 값? 0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2에서 바로 극대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1과 1의 바로 사이에서의 바로 최대값, 최소값이죠. 그러면 1은 어디입니까? 1은 0과 2의 중점이 되죠. 즉, 극대와 극소의 중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변곡점이 되니까 1은 여기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찾아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1. 근데 자, 이 마이너스 1의 위치를 모른다면 자, 1을 포함하고 마이너스 1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면 반드시 이 극소는 지나가겠죠. 왜? 극소의 x값이 0이니까. 그러면 최소값은 0입니다. 그럼 최대값을 생각할 때는 바로 x 이꼴 1에서와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더 큰 것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네 칸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면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극소에서 x축과 평행하게 꺼주고 극대에서 평행하게 꺼준다면 네 칸 차이의 비밀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도 잘라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모두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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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한 칸 차이가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므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범위를 찾으라고 하면 그래프는 이 점에서 변곡점까지 이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최대는 어디에서 발생한다? 바로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가 되고 최소는 바로 극소점이 최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네 칸의 비밀을 이용하면 우리가 굳이 마이너스 1의 함수값과 1의 함수값 양 경계에서 함수값을 모두 다 조사할 필요 없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발생하고요. 최소값은 0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플러스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플러스 3이 되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거고. 최소값은 0일 때의 최소값이니까 바로 극소점이 바로 극소값이 0이 되어서 그 점이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최대값은 4, 최소값은 0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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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칙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면 쉽게 더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522번입니다. 자, 3차 함수가 나오는데 최고차의 계수 2로 양수니까 이번에는 자, 오른쪽이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둔 다음에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바로 x값을 찾아보면 되겠죠. 따라서 f 프라임 x는 자, 미분하면 6x제곱 마이너스 18x에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얘를 0으로 만든 x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으로 약분해버리면 x 양면을 6으로 나누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꼴 0이 되어서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1과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0이 되므로 바로 극대가 x가 언제일 때 1일 때가 되고 극소는 2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변곡점은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1과 2의 중점이 되어야 되니까 바로 2분의 3이 된다. 그러면 한 칸의 비밀은 바로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X축과 평행하게 극소에서 접선을 그려보고 극대에서도 접선을 이렇게 그려본다면 몇 칸의 비밀? 한 칸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요 교점의 좌표가 얼마가 된다? 한 칸이 2분의 1이니까 요 교점이 바로 2분의 1이 되고 이 교점이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 교점이 바로 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계값이 주어진 게 1에서 3까지니까 1에서 3까지면 1이 여기죠. 3은 2.5보다 더 커야 되니까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따라서 여기가 2분의 5기 때문에 3은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바로 우리가 3이라고 생각한다면 최대값은 언제 최대가 된다? 바로 3에서 무엇이 된다? 최대가 될 것이고요. 최소는 바로 2에서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최대값은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3의 세제곱 얼마죠? 27이죠. 27의 두 배는 얼마가 된다? 54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대면 3의 제곱이 9니까 81이 되겠습니다. 3을 대입하면 36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요거 두 개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54 마이너스 81이니까. 자, 이럴 때는 이것보다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계산합시다. 그러면 80에다 90이 되어버리죠. 여기는 마이너스 87이 되어버리니까 최대값은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까? 최소값은 2를 대입하면 되니까, 그죠? 2를 대입하면 2의 세제곱이 8에다가 2를 곱하면 16이 되고요. 2를 대면 2는 4, 9, 36이 됩니다. 마이너스 36. 2를 대입하면 플러스 24. 그리고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플러스끼리 계산해 보면 바로 40이 되고요. 마이너스끼리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42가 되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그 경계값이 주어지니까 바로 최대값, 최소값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3차 함수에서 우리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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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칙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편하게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23번입니다. 자, 이제 4차 함수가 주어졌고, 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라고 하네요. 그럼 일단 동일하게 4차 함수 그래프가 그냥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그림이 이상하네요. 자, 4차 함수 그래프가 대충,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을 먼저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미분하면 4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되죠. 얘가 0이 되는 바로 x값을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는 뭐 개수를 보면 기억납니까? 4대 12. 부 보지 말라고 했죠. 4대 12, 4대 12. 그러면 얘는 두 개씩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x-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4로 묶어보면 x-3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4x-3이 공통인수가 되어버려서 4x-3을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남으니까 합차가 되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이 도함수를 인수분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는정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4대 12, 4대 12가 같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두 개씩 묶으면 되고, 만약에 상수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x로 묶어주면 x와 2차식이 되어버리니까 인수분해가 쉽겠죠. 그런데 얘가 그런 꼴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수정리나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근을 부여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0으로 두는 이 근이 3과 마이너스 1과 1이죠. 마이너스 1과 3으로 순서대로 놓아야 되겠죠. 근데 이 간격이 어떻습니까? 간격이 2로 똑같죠. 그럼 얘는 x 이퀄 1에 대한 대칭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어서 바로 요 극소가 바로 언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x가 1일 때 여기가 3일 때가 극소 1일 때는 바로 극대가 되는 대칭성 그래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소 값을 가지는데 그 값은 같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2에서 4까지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4. 그러면, 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4는 3보다 크죠. 그러면 최소값은 여기서 결정이 나겠네요. 최소값은 바로 마이너스 1이나 3의 함수값을 생각하면 얘가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2와 4를 보세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습니까? 왼쪽으로 한 칸이죠. 4는 3보다는 오른쪽으로 한 칸이죠.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2와 4에 대한 함수값도 어떻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2와 4가 어떻게 요 지점에서 같을지 아니면 이 지점에서 같을지는 모르잖아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1에서의 함수값과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니까 마이너스 2나 4에서의 함수값을 찾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값은 m에서 최소값은 3이나 마이너스 1에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왜? 대칭이니까. 그러면 3보다는 마이너스 1이 낫겠네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제곱이니까 1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7이 되고 여기는 5가 되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최대값만 찾으면 되겠네요. 최대값은 바로 무엇? 마이너스 2와 4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2나 4를 가지고 생각할 때 마이너스 2가 여러분들 낫겠죠. 그런데 4가 나을 것 같아요. 4의 4제곱, 4의 4제곱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없어집니다. 따라서 4를 대입하면 4, 4, 16에 마이너스 32가 되고요. 4를 대입하면 48이 되어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합쳐버리면 마이너스 35가 되니까 바로 13이 된다는 거죠. 맞죠? 4일 때의 함수값이 일단 13이에요. 그러면 1일 때의 함수값만 알면 되겠죠. 1일 때의 함수값은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니까 1을 대입한 것은 바로 개수들의 합이라고 했죠. 따라서 1을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끼리 계산해 버리면 마이너스 9가 되고요. 플러스를 계산해 보면 13이 되니까 13 마이너스 9니까 얼마가 된다? 바로 4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므로 13이 월등히 크죠. 아, 그러니까 어디가 이 선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되고 4가 되고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라는 x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대는 여기서 바로 최대가 되어서 최대값은 바로 13,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52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524번은 자, x 4제곱에 바로 4차 함수의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뒤집어야 되겠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생각해 놓고 미분을 해 보는 것입니다. 미분을 해보면 도함수가 0인 값을 찾기 위해서 바로 미분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12x 세제곱 여기는 24x 제곱 마이너스 12x 상수항이 0이 되어서 이꼴 0이 되죠. 보세요. 위에와 다르게 상수항이 없죠. 그러면 x로 묶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x로 묶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여기가 바로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바로 마이너스 12x의 뒤에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버리네요. 얘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바로 x값이 0과 바로 1 두 개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무엇이다? 0이고 1 두 개잖아요. 여기가 1, 여기가 1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1과 1은 만나야 되겠죠. 같은 1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 한쪽을 지워서 요것을 요쪽에 붙이면 되니까 요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바로 돌고래 모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일일이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1의 오른쪽 이 부분을 이쪽 1에다가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두면 되는데 바로
도함수의 바로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0과 1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0은 바로 도함수의 1차 인수니까 바로 극대를 가지는 값이 여기가 1이고, 자, 1은 바로 도함수에서 2차의 인수를 가지니까 바로 어떻게 원함수에서는 바로 이렇게 삼중근 형태의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선생님이 도함수에서 이런 바로 극대나 극소인 점은 도함수에는 1차 인수, 그리고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교차하면서 접하잖아요. 교차하면서 접하면 도함수는 2차 인수, 그냥 접해버리면 1차 인수를 가진다고 했죠. 그러므로 여기가 0의 값을 가지는 것이고 0일 때 극대고 1일 때는 여기가 바로 변곡 접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는 또 1대 1대 2에 의해서 여기는 또 무엇이 있다? 변곡점이 하나 돼 있죠. 변곡점과 변곡점 사이에 간격이 2가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찾기 때문에 굳이 무엇을 바로 이 변곡점의 위치까지는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구간이 0에서 얼마까지죠? 2까지잖아요. 0에서 2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어때요? 계속 감소하죠? 여기가 0이고 2는 여기겠네요. 그럼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가 2라면 최대값은 그냥 어디에서 최대를 가진다? 바로 0에서 최대를 가지고 최소는 바로 2에서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x가 0일 때 최대값이니까 0을 대입하면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최소값은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2를 대입하면 2의 4제곱이 얼마죠? 16인데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바로 마이너스 48이 되고요. 2를 대입하면 2의 세제곱 바로 8인데 88이 64가 되겠네요. 2를 대입하면 2는 4인데 마이너스 64, 24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음수끼리 다 계산해 보면 요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60에 72가 되죠. 72에다가 1을 또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7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1이 중근을 가졌으니까 바로 오른쪽에 있는 1의 부분을 이 1쪽으로 바로 접합을 시키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525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525번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죠. 따라서 이런 형태의 4차 함수를 일단 그려놓고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나 0이 되는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미분을 하면 도함수가 0인 값을 찾아야 되니까 4가 떨어지면 약분되니까 x세제곱, 3도 떨어지면 약분되니까 플러스 2x제곱이 되죠. 그리고 2가 떨어지면 마이너스 x, 그리고 여기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얘 또한 앞에 두 개는 x제곱으로 묶어버리고 뒤에 두 개는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2가 인수가 되어버려 공통인수가 되어버리죠. 즉 1대2 보지 말고 1대2니까 두 개씩 묶어버리면 x 플러스 2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2와 1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1입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은 간격이 한 칸 차이죠. 마이너스 1과 1은 두 칸 차이니까 얘가 더 많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한 칸 차이보다는 두 칸 차이가 더 많이 내려와야 되죠. 만약 여기가 두 칸이고 여기가 한 칸이면 이쪽이 더 많이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x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그리고 1이잖아요. 이거죠. 자, 그런데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범위가 바로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입니다. 그럼 이 점은 포함이 돼, 이 점도 포함이 되죠. 그럼 0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굳이 또 0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필요 없고, 최대값은 그럼 일단 이렇게 필요한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최대값은 일단 어디서 결정이 났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1에서 결정이 나버리죠. 그럼 최소값은 0과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더 작은 것을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최대값부터 결정을 해 놓으면 되겠네요. 최대값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1이 되어서 4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통분을 한꺼번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로 통분하면 되겠습니까? 공통분모가 12가 되면 되겠네요. 4가 3배 됐으니까 3이고요. 3은 4배 됐으니까 마이너스 8이 돼야 되죠. 2는 6배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2는 1분의 2니까 12배니까 2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2분의 24와 3을 더하면 27이 되고요. 27에서 마이너스 14를 계산하면 바로 13이 되니까 최대값은 1보다 조금 더 큰 얼마가 된다? 12분의 13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와 0일 때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는 4제곱하면 16이죠. 4로 약분하면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되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에다가 2를 빼면 6이 되니까 6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되고, 자, 6은 얼마입니까? 3분의 18이 되어서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0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0이 되어버리죠. 따라서 3분의 2가 더 크죠. 그러면 이 값이 바로 y 값이 3분의 2니까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0이 더 낮으니까 여기가 바로 y값이 0이 되어서 이 문제의 최소값은 바로 x가 0일 때 바로 최소값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값은 12분의 14, 최소값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먼저 찾아주면 되겠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52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6, 세로의 길이가 10인 직사각형 모양을 이 종이의 네 모퉁이에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라내고 남는 부분을 접어서 뚜껑 없는 직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되고 밑면이 되고 나머지 이 네 개가 옆면이 된다는 거죠.
뚜껑이 없는 바로 직면체입니다. 자, 이럴 때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x의 범위를 구하고 그때 상자 부피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그 부피의 바로 최대값. 이 문제는 그냥 이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1, 2번 조건이 없어도 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잘라낸 이 부분이 정사각형이었다고 했으니까 요 한 변의 길이를 무엇이라고 하자? x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쪽에 모두 다 x를 뺐으니까 요 길이, 즉 밑면의 가로가 얼마가 된다? 바로 16-x가 아닌 2x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밑면의 세로는 전체 10에서 x를 두 개 뺐으니까 10-x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바로 이 직면체를 만들었을 때 바로 높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실생활 문제에서는 우리가 미지수를 x로 두었을 때 그 x의 범위를 항상 체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6-2x도 길이니까 양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10-x도 미안합니다. 여기에 10-x가 아니라 10-2x가 되어야 되죠. 10-2x도 맞죠? 양쪽에 x를 뺐으니까 양수가 되어야 되고 또한 x 자체는 길이니까 x 자체도 양수가 되어야 되죠.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x의 범위죠.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이하면 2x니까 2로 나누면 x는 바로 8보다 작은 범위를 가져야 되고 이때는 2항에서 2로 나누면 x는 5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0보다는 커야 되죠. 8보다 작고 5보다 작고 0보다 커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x의 범위는 0보다 크면서 얼마보다 작아야 된다. 5보다 작은 범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1번의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런 다음 이제 x의 범위를 우리가 구해 놓았고 우리가 부피를 뭐 보통 v라고 많이 표현하니까 vx라고 한번 해볼까요? 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것이니까. 자, 그러면 뚜껑 없는 이런 직육면체의 부피도 그냥 뚜껑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그럼 높이 x를 앞에 먼저 적어줄까요? 그럼 가로는 16-2x 그리고 세로는 무엇이 됩니까? 10-2x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피에 대한 식이죠. 맞나요? 이게 바로 2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굳이 얘를 전개할 필요 없죠. 됐나요? 자, 그런데 이놈은 지금 몇 차식이 되죠? 3차식이 되죠. 그죠? 즉, 3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바로 x와 x를 곱하니까 바로 플러스 4x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얘를 어떻게 x에다가 16-2x를 자리를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또한 10-2x도 자리를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안에를 자리 바꾸어도 상관이 없겠죠. 됐나요? 그럼 얘는 굳이 미분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프를 그릴 때 바로 인수분해 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Vx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 최대값을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인수분해 꼴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x 절편을 그대로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와 뭐와 뭐죠?
0과 8과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의 계수 양수니까 3차 함수를 하나 그려 놓았을 때, 자, X축과의 교점이 3점이 나왔으니까 X축은 바로 어디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점이 각각 0하고 8하고 5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8이 되겠죠. 그럼 얘가 사실 5칸이고 얘가 3칸이기 때문에 사실 그림을 이 X축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는 게 조금 현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5가 되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8이 되죠. 따라서 이 변곡점은 여기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x의 범위가 0에서 5죠. x의 범위가 0에서 5니까 0에서 5잖아요. 그죠? 요 범위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요 범위에서만 x 범위가 해당이 되고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바로 극대가 최대이자 극대가 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극대점의 x좌표를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실생활 문제는요. x의 범위가 양쪽에 다 이 꼴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요, 바로 거의 99%입니다. 최대값은 어디에서? 극대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고요. 실생활 문제에서. 그럼 최소값은 어디에서 최소값이 된다? 극소값에서 100%, 거의 99% 바로 최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극대점의 x좌표를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5칸, 3칸이면 어떤 특별한 우리가 무엇을 비율 관계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분에서 극대를 찾아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함수가 곱해진 꼴이니까 바로 세 개짜리 곱미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요 안에를 우리가 전개를 하는 게 전개를 해서 미분을 직접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4x 제곱이니까 x를 곱하면 4x 세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32x 따라서 마이너스 52x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52x 제곱이 되는 거죠. 상수항은 160이 되니까 바로 160x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vx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번의 정답은 얘나 얘나 얘 세 가지가 모두 다 2번의 정답이 될 수가 있고 이제 미분을 해봅시다. 이제 3번의 문제 풀이죠. 미분하면 얘는 12x제곱 미분하면 얼마가 되죠? 104x가 되나요? 그리고 여기는 미분하면 160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4로 약분되나요? 4, 3, 12. 여기는 4, 2, 8. 4, 6이 24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4, 4, 16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조사해야 되죠. 자, 그런데 극대를 찾잖아요. 그럼 0과 5 사이니까 3하고 1하고 맞나요? 여기는 3, 1밖에 될 수가 없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하고 2하고 하면 되나요?
그러면 얘가 20이고 6이니까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6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3x 마이너스 20과 x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2랑 3분의 20이죠. 3분의 20이 2보다 크니까 여기는 바로 무엇이 된다? 2가 되고 3분의 2는 바로 극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다? 2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x 이퀄 2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구해달라? v2를 구해달라는 말과 동일하죠. 그러면 2를 어디에? 이 식에 대입할 필요 있나요? 이 식이나 이 식에 대입하는 게 훨씬 낫죠. 곱으로 되겠으니까. 따라서 v2는요. 2 곱하기 2는 4니까 4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12가 되죠. 곱하기 2는 4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 플러스가 되고 2, 6이 12가 되니까 12 곱하기 10이 바로 부피는 얼마가 된다? 최대값이 144가 이 직육면체의 바로 최대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피의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5는 조금 이 A 단계에서 선생님이 특강식으로 개념 정리를 많이 했는데 필요하니까 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B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